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원전 500조 수주 폭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목받듯이 여러분들께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이슈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상반기 시장 투자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지금 원전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본격화가 될 겁니다. 사실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1월, 2월, 3월 거의 매달 나왔었지만 지금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집중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최소 30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체코 대사가 한국 원전을 방문을 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최신 원전인 울산 세울 원자력 본부를 체코 대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원전에 대한 건설부터 운영 현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 체코에 대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까지 체코 전력공사에 원전 4기에 대해서 건설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담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다음에 바로 체코에 대한 대사가 한국 원전을 방문한 만큼 앞으로 한국 기업이 원전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 원전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30조 원짜리 원전 이슈 하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또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이름도 어렵네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죠. 5월 중순에 방한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방한에서 원전이 양국 회담의 주요 의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AE가 지난해 약속했던 300억 달러, 약 41조 원에 대한 투자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할지가 상당 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했었기 때문에 UAE에 또다시 원전 수주에 대한 쾌거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이 바카라 원전이 UAE 내에서 전력 안정화와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4호기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관련된 수주 이슈가 생각보다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분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가 아마 원전이지 않겠냐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도 8월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이어서 작년에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죠. 22년도에는 3조 원, 작년에는 1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30조 원짜리 체코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크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2022년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8개월간 원전 설비에 대한 수출 계약액이 무려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수주의 약 6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럽을 필두로 현재 원전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래 유럽이 잠깐 탈원전으로 넘어갔다 다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 유럽 기업들, 유럽 시장을 필두로 원전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조금 사그라든 거 아니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원전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이 원전으로 회귀를 했죠. EU의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가 이번 3월에 국제 원자력 기구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원래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던 적은 있지만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원전의 역할 논의를 위한 자리로 원자력에만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정상급 회의였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대규모 청정 에너지원 대규모로 확보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거 태양광으로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불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앞으로 AI에 대한 적용 자체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원전을 제외하면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유럽 내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유럽을 필두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실제로 G20도 석탄 발전 퇴출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G7이 2035년도부터 탄소 포집되지 않은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탈탄소화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석탄 화력 발전 중단 목표를 세우지 못했던 일본이나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독일까지 합의를 하면서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G7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 발전 중단에 대해서 청사진을 밝히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석탄이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습니다. 막 35%, 27%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 대한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늘렸던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사진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이 석탄 발전 중단에 대한 목표를 합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7이 전부 다 석탄 발전 퇴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너네 석탄 쓰지 마라 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석탄 발전에 대한 빈자리를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뭐가 채울 수 있냐? 태양광, 풍력, 수력 모두 다 채우기 사실상 어렵고 실제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라는 평가고요. 당연히 원전에 대한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원전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규모가 무려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원전 해체가 왜 중요하냐?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무려 414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57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완공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471기 정도가 되겠죠. 앞으로 이 원자력의 발전소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준에서는 471기 정도가 건설 중이거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해체를 위하여 영구 정지한 원전 자체가 209기입니다. 즉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50%, 200개 정도는 이미 원전이 영구 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해체된 원전이 21개밖에 안 됩니다. 10%조차 안 된다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역순으로 해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해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68%, 약 282기가 30년 이상 가동이 됐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수명이 30년에서 40년으로 보거든요. 물론 딱 이렇게 쓰진 않아요. 보통 50년, 60년 넘기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80년, 100년까지도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도 165기에 육박하는 만큼 원전 해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동 원전의 90%를 수명 연장을 허가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30년, 40년으로 원전 가동 기간을 정해놓는데 그 기간이 됐을 때 우리 원전 가동 연장할게라고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원전 같은 경우 어때요?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향후 5년 내에 무더기로 원전에 대한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동 원전의 93기 중에서 84기가 약 90%는 계속 운전 승인을 받고 있고요. 다른 원전 국가들도 최초 설계 수명을 넘긴 원전 중이 총 91%나 됩니다. 근데 국내 최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10년 한 다음에 원래 2007년도에 수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연장한 다음에 2017년도에 바로 영구 폐쇄를 해버렸죠. 그리고 1980년도에 지어진 국내 원전에 대한 모든 원전들이 수년 내에 줄줄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기간이 5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만 총 10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이 총 25기인데 25개 중에서 원전의 10기가 설계 수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연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원전 해체를 하고 다시 짓던가 혹은 전 세계에서 멈춰있는 원전들, 영구정지된 원전들만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장을 진출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내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돌입을 했습니다. 1978년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46년 만에 해체를 본격화하는 거고요. 2017년 6월에 영구 가동 중단한 이후에 약 7년 만에 해체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해체 시장 자체가 워낙 큰데 이 해체 시장에서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를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수혜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해체가 원전 건설의 역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10곳에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용역과 시운전 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원전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원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차세대 먹거리인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원전 가동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19% 나오거든요.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커진다면은,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까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수주 모멘텀, 그리고 원전 해제 모멘텀에 따른 수혜주를 찾고 계신다면은 반드시 우진엔텍을 1순위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원전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하단부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몇 가지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가입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지 않아도 되고요. 이 비밀번호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그 이메일에 따른 비밀번호를 적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전혀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을 끝내고 로그인까지 하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고요.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텐츠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이슈를 주목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이 나오죠.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다양한 컨텐츠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